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7회 CBT 실전 문제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인간공학을 위한 제반 언급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인간공학을 위한 제반 언급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안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원활화, 인간 가호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인간 행동 특성 자료의 정량화 및 축적은 제반 언급사항이지만 정답은 4번 인간 기계체계의 설계 개선을 위한 기금의 축적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죠. 다음 중 인간 실수의 주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 실수의 주 원인은 인간 고유의 변화성이죠. 그렇죠? 다음 중 망막의 원추세포가 가장 낮은 민감성을 보이는 파장의 색은 민감성을 보이는 파장의 색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적색, 녹색, 청색 순으로 매우 민감하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청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로 적합한 것은 청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전원이 복잡한 경우, 2번 전원이 이후에 재참조되는 경우, 3번 전원이 공격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지만 정답은 4번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다음의 설명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알맞게 나열한 것은 40호는 1순을 나타내며 이는 40데시벨의 1000Hz 순음의 크기를 나타내죠. 정답은 1번 기억은 1순, 니은은 40데시벨, 디귿은 100Hz죠. 그렇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화살표 등 모두 4종류의 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은 한 번에 하나의 등만 켜지도록 되어 있다.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4가지 신호등이 모두 15분씩 켜져 있었다. 이 신호등의 총 정보량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신호등의 총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은 로그 2의 P분의 1로 계산되며 여기에서 P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각 신호등 4가지 모두 15분씩 켜져 있으므로 확률을 계산하면 60분의 15로 계산되며 값을 계산하면 0.25가 되겠죠? 정보량을 계산하면 로그 2의 P분의 1이므로 로그 2의 0.25분의 1이고 이거를 상용로그로 변환하면 로그 2분의 로그 0.25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서 0.25분의 1은 4가 되겠죠? 계산하면 2. 따라서 신호등의 총 정보량을 구하면 빨간색의 정보량 2 곱하기 빨간색의 확률 0.25 더하기 노란색의 정보량 2 곱하기 노란색의 확률 0.25 더하기 파란색의 정보량 2 곱하기 파란색의 확률 0.25 더하기 화살표의 정보량 2 곱하기 화살표의 확률 0.25 각각의 정보량 하나씩 계산을 하면 0.5가 되고 0.5가 4번 있으므로 계산하면 2비트가 되겠죠? 정답은 2번. 2비트. 인간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작업 상황의 개선, 작업자의 변경, 시스템의 영향 감소는 인간 에러 예방 기법이지만 정답은 2번 2급사건 기법의 적용은 인간 에러 예방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인간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작업 상황의 개선, 작업자의 변경, 시스템의 영향 감소는
인간 에러 예방 기법이지만 정답은 2번 2급 사건 기법의 적용은 인간 에러 예방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인체 계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인체 계측치를 활용한 설계는 인간의 안락과 성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요? 다음 중 공간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간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과 정답은 2번 다양성의 원칙이 아니라 사용 순서의 원칙을 포함하여 공간 배치의 4원칙이죠? 다음 중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을 찾는 문제죠? 지속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 다양한 활동의 복합적 수행, 암호화된 정보의 신속한 보관은 기계의 장점이지만 정답은 1번 기납적 추리는 인간의 장점이고 연역적 추리가 기계의 장점이죠? 그렇죠?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의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평가하는 척도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적절성과 타당성, 무오염성, 신뢰성과 정답은 3번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과 표준성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의 요건이죠. 1칸델라의 정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3룩스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5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약 몇 룩스인가? 이 문제는 거리에 따른 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로 구하는데 1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3룩스였으므로 3룩스는 1m의 제곱분의 광도로 구하게 되고 따라서 광도는 3 곱하기 1 계산하면 3칸델라. 동일한 광도에서 5m에서의 조도는 5m의 제곱분의 위에서 구한 광도 3 대입해서 계산하면 0.12룩스. 정답은 1번 0.12죠? 인체의 피부와 허파로부터 하루에 600g의 수분이 증발될 때 열 손실률은 약 얼마인가? 단 37도씨의 물 1g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410줄/g이다. 이 문제는 열 손실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손실률 구하는 공식은 증발 시간분의 증발 에너지로 구하는데요. 증발 시간은 초 단위로 환산하면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로 계산이 되며 분의 증발 에너지는 하루 600g 곱하기 1g의 물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410줄/g을 곱해서 계산하면 16.736줄/s 약 17W가 되죠. 정답은 2번 약 17W. 두 개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공정은 100dB에서 2시간, 2공정은 90dB에서 1시간 소요될 때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우리나라는 90dB에 8시간 노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하며 5dB 증가할 때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 두 개의 공정에서의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서 조건에서 90dB에서 8시간 노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죠. 90dB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dB이 늘어날 때마다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95dB에서 또 5dB이 증가하면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소음량을 구하는 공식은 1일 노출 기준분의 실제 노출 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두 개 공정의 총 소음량을 구하므로 1 공정에서의 소음량 플러스 2 공정에서의 소음량을 계산하여 합해주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대입해 보면 1 공정은 100dB에서 기준시간 2시간 분의 실제 노출시간 2시간 플러스 2 공정은 90dB에서 허용시간 8시간 분의 실제 노출시간 1시간 1 계산하면 1.125 총 소음량이 1보다 크므로 소음 설계는 부적합합니다. 정답은 4번 총 소음량 1.13 부적합이죠.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에서 치명도 해석을 포함시킨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명도 해석을 포함시킨 분석 방법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FMECA는 모든 인간 오류를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이죠. 다음 중 시스템 안전의 최종 분석 단계에서 위험을 고려하는 결정인자가 아닌 것은 시스템 안전의 최종 분석 단계에서 위험을 고려하는 결정인자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효율성, 피해 가능성, 비용 산정은 위험을 고려하는 결정인자이지만 정답은 4번 시스템의 고장 모드는 위험을 고려하는 결정인자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FTA에 사용되는 기호 중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기호를 찾는 문제죠. 생략사상은 마르모 기호죠. 결함사상은 네모 기호죠. 정답은 4번 그림은 원형으로 기본사상이죠. 직사각형은 부정게이트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T 도에 의한 컷셋이 보기와 같이 구해졌을 때 최소 컷셋으로 맞는 것은 최소 컷셋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컷으로 주어진 컷셋을 살펴보면 첫 번째 x1, x3, 두 번째 x1, x2, x3, 세 번째 x1, x3, x4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x1, x3가 이미 컷셋이므로 두 번째 컷셋의 x2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죠. 마찬가지로 x4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최소 컷셋은 x1, x3가 되겠죠? 정답은 1번 x1, x3죠? 다음 중 공장 설비의 고장 원인 분석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공장 설비의 고장 원인 분석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PQ 분석도는 고장 원인 분석이 아니라 제품 생산량을 분석하는 공정 분석 기법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